26학년도 수능 영어 38번 지문 문장 삽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8번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게 수능 지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첫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38번 지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첫 문장이 이해하기가 어렵냐라고 봤었을 때는 제가 단순히 압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좀 그거 말고 좀 다른 이유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ometimes these internal narratives 저기 보시면은 지시사가 쓰였죠. 앞에 내부적인 서술, 인간 내면에 우리 내면에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we form not only shape our beliefs and opinions 우리의 믿음과 의견의 모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게 뿌리 박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면의 서술이 우리의 정체성에도 음,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문장이 되겠죠. 어, 일단 뭐 내러티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키워드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고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while 뒤에 걸 보면은 stories clearly dominate statistics from both memorability and persuasiveness perspectives. 이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확실히 통계 데이터를 지배합니다. 뒤에 얼마나 기억이 잘 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와닿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는 통계 데이터를 압도한다, 이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문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 자초지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스토리랑 갑자기 통계 데이터를 지금 비교하고 있게 됐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는 처음부터 스토리가 통계 데이터를 이긴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수능 지문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없어요. 다 날려버리고 어,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만큼만 딱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스토리랑 스테이티스틱스 이야기는 애초에 왜 나왔는가도 있어야 돼요. 그죠? 왜 나왔는가. 어, 그게 제 느낌인데,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설득을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때 어떤 매체가 뭐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통계 자료보다는 스토리가 확실히 설득력이 좋다. 그리고 강력하다. 기억이 잘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 어떤 매체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고, 누구는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둘이 논쟁에 붙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와 통계 자료에 대한 특성을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예, 스토리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특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It's a rarely a battle. 갑자기 싸움 얘기가 나와요. 예, 여기 앞에선 특성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자초지종을 제가 상상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지금 왜 나왔는지 이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Between facts and anecdotes. 사실과 일화 사이에는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에서도. 지금 제가 앞에 설득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은 스토리와 스테이티스틱스 사이에 특성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갑자기 싸움 얘기가 나오게 된다. 갑자기 논쟁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돼버립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써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누군가는 팩트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애닉도트 일화죠. 본인이 있었던 일. 예,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무슨 어떤 범죄 피해자를 뭐 더 보호해야 되냐? 뭐 보호해야 되는데 뭐 그 범죄자에 대한 인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의 친구가 범죄자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 뭐 이런 애닉도트를 얘기한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겠죠. 예. 어, 그러면 누가 논쟁에서 설득력을 많이 얻고 지지를 받을까? 그런 생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둘 사이의 싸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 사실과 사실 사이의 배틀도 거의 없다. 거의 논쟁이 붙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첫 번째 이 문장의 그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 거죠. 예,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너 현실적인 조언은 앞에 내용이 잘린 상태로 시작이 되는 것 같으니 너무 앞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 돼요. 예.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정말 한 30분은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부터 생각해가지고. 예. 뒤에 보시면은 The real clash, 진짜 싸움은 스토리 간에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논쟁이 붙는 이유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상대방도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된다. predominant incumbent. incumbent는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현 챔피언 같은 거죠. and a new challenger. 그리고 그 챔피언에 도전하는 챌린저가 이제 또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 storytelling creatures,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생물로서, 그런 생명체로서 우리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To help us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린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우리는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실들을 마주칠 때 우리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들 주변에서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팩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커넥팅 다트를 하는 거죠. 점을 잇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if you had some bad experiences with graduates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만약에 특정한 대학교의 졸업생과 나쁜 경험이 있었어.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in your mind about the people who went that school. 그러면은 그 대학교 출신의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편견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뭐 그 학교 굉장히 명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명문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어, 좀 능력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만족스럽진 않더라. 예,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아무튼 기대했던 것보다 그게 좀 별로더라. 뭐 이런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스토리를 들어가지고 뭐 지각도 꽤 자주 하고 책임감도 좀 약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해. Suddenly,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그 대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보겠죠. 예, 그 대학교 출신을 딱 보면은 by what you've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아, 몇 개의 안 좋은 사례들 에서 당신이 경험한 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 이것까지는요,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아이덴티티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편견이 생겼다 정도입니다. 그냥 편견이 생겼다.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그리고 또 편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각도로 보는데, prejudice는 미리 결정한다라는 각도로 봐요. 편견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소형 불성실할 거야. 이렇게 딱 미리 결정을 한다. 이런 경우로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결정해 놓는다. 예. 아무튼 뒤에 거 보겠습니다. For example,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around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자,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건 컨트롤이나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너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너가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는 그냥 편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은 프리저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은 뒤에 부분은 그게 아니라 너가 누군지와 관련이 생긴다. 즉 뭡니까? 아이덴티티죠. 예. 아이덴티티와도 관련이 생기게 된다.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진입장벽만 넘으면은 뒤에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예, 너무 쉽고 정답 도출도 굉장히 쉽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저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한 곳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특수한 메커니즘이 발견되면은 그 메커니즘은 사실 그곳에만 존재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앞에 내용이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어떤 대전제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부분이 잘린 상태의 글이 이 글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다른 분명히 대부분 다 수능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게 발췌를 해오는 건데 근데 당연히 발췌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잘린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티가 나버리는 거는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조금 이게 뭐 분명히 어떤 뭐
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뭐 수능 지문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분이 너무 미스리딩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저는 이제 수능을 풀면서 계속 이게 속으로 들었던 저 인터널 내러티브는 바로 뭐냐면은,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게 또 이 글에 따르면은 편견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압축적이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앞에, 어, 정답을 도출하는 데까지, 좀, 뭐라고 할까, 지장을 주는 게 아니면은 그냥 시원하게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범한 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단계적인 이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토플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단계적, 스텝 바이 스텝적인 서술을 기대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토플 지문이 이렇게 쫙 긴 토플 지문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그냥 딱 잘라가지고 집어 넣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다가 시간이 다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얄팍한 방법이지만 메인 방향성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으로 치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 세세하게 다 이해할 필요 없고, 결국에는 진짜 싸움은 스토리 간의 싸움이구나. 그냥 사실 여기서부터 봐도 상관없어. 그냥 스토리 간의 싸움이구나 하고 그냥 뒤에 거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거는 안 싸우는구나.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 독해를 할 때, 수능 독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방금 깨달은 거는,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수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정확한 이해. 이거를 꼭 완벽한 이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완벽한 이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글을 정직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다 따져가면서. 근데 수능은 평범한 글이 아니고 중간에 잘린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자초지종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저래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마치 어떤 명작 영화를 보듯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저게 저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글의 완성도까지 appreciate를 해가면서 읽을 만한 글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닌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할 때 말고 그냥 본인이 독해력을 나는 조금, 어, 기르고 싶다. 그러니까 사고력이거든요. 독해력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사고력이에요. 어쩌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다라는 감정이 생기면은, 왜 갑작스럽다는 거를 내가 왜 느꼈지? 이 파트에서? 그런 거를 좀 따져보시는 게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이해가 됐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천재가 아니라는 거. 음, 어, 꼭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좀 병폐가, 이미지 이미지를 너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게
그냥 이해를 뭐든지 간에 그냥 내가 이해를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똑똑한 사람의 이미지이고, 그쵸? 그 다음에 보자마자 딱딱 이해를 하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뭔가 깨우치고 통찰하고 이런 사람을 똑똑하고 천재다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말을 유창하게 빠바바박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고, 그 이미지 중심, 어떻게 보면은 뭐가 지향점인가를 본질에 대한 본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거기에서 학습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함을 느낀 거거든요. 예,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막 무조건 내가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좀 불편하다,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시원하게 해결될 때까지 파고드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이해력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예. 좀 이 지문 좀 그런 점을 좀 시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 해볼게요.